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살면서 정말 많은 패션 브랜드들을 봤잖아요. 아우 많이 봤죠.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래도 몇 천 개는 될 것 같아 보면은. 무신사에서만 뭐 한 8천 개라면서요. 다 본 건 아니지만 물론 다 본 건 아니죠. 뭐 한 1,000개는 봤겠지 적어도. 그래서 그간에 이제 했었던 생각들, 그런 이제 그 수많은 브랜드들의 이제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제 했었던 어떤 그런 에센스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꼰대같이 한번 훈수를 몇 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요즘에 마미랑 얘기하면서 꼰대가 된 걸 다 엄청 꼰대가 된 걸 느끼거든요. 꼰대 훈수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훈수. 요 포인트는 좀 이제 꼭 이제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우선 저는 이제 디자인 쪽도 얘기할 수 있지만 디자인보다는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보시는 분들한테 우선 요즘에 세상이 SNS 세상이고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이게 다 엄청 쉽게 휘발되는 컨텐츠들 그러면서 아주 강렬하게 박혀야지만 그 브랜드를 인식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부터 패션 브랜드니까 디자인이 강렬한 거는 뭐 기본이었고 그게 강렬해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근데 방금 말한 포인트가 좀 되게 중요한 게 그 디자인, 그러니까 자기 옷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남들도 다 그만큼 해.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게 기본인 거야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위에 뭘 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되게 잘 활용하는 브랜드가 저는 젠틀몬스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좀 더 이제 아트라는 방식으로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 때 이름, 그러니까 우선 디자인부터 하겠죠, 당연히. 그 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누가 살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어떤 결로 만들지, SNS는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뭐 로고는 어떻게 만들지, 뭐 브랜딩 시스템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은 옷 잘 만들고 이름만 뭐 그냥 지으면 그렇지 뭐 좀 쉽게 가는 세상이었잖아요. 사실 뭐 옷 그냥 좀 디자인 좋아갖고 거기에 뭐 니거섹스 이런 이름에 딱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사고 그랬었죠. 로고도 사실 구려도 되고 서울 패션위크가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그래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사실 서페라 초반 할 때만 해도 패션위크 하시는 디자이너분들 나와서 이게 큰 마케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잉이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그런 쇼도 없어진 세상이어가지고 돋보이게 하기가 막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케팅 환경이 뭐 언제나 안 바뀌었냐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마케팅 방법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워킹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의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갖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모객을 하려면은 방금 이승준이 얘기한 바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이제 스트럭처 요소들 이제 그런 뭐 브랜드 로고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비주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해놓고서는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팔려고 하는 옷이 어떤 거냐 어느 가격대냐에 따라서 광고 돌리는 것도 온라인 광고를 돌리는 것도 물론 이제 자본금 다 달라지겠지만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돌리는 건 좋지 않지만 뭐 한 시즌 돌린 다음부터는 온라인 광고 돌리는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SNS로 사기 적당한 가격대라면. 요즘에 패션 브랜드들이 이제 그 가장 효율 좋은 SNS 플랫폼은 어디입니까? 광고 효율 좋은데. 아직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뭐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유튜브는 광고 비용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그 5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브랜드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한테 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닐 텐데 500만 원 돌려도 그렇게 효율이 나고 구매로 이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바로 구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 시스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자, 그래서 첫 시즌에는 그거 퍼포먼스 마케팅 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잡고 갈 수 있으면 저희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건 전능하지. 그 정도는.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이미 그 경험에 따라 인지도도 꽤 높으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뭔지 좀 확고하게 자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확고하게 잡아가는 타임이 적어도 한 시즌이고 사실은 거의 한 3-4시즌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는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더 마케팅을 날카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을 시간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포인트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뭐 어떤 그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뭐 비주얼라이징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해놓고서는 이제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마케팅에 있어가지고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언젠가는 하기는 하되 그것을 바로 처음부터 하지는 말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이건 이제 새로 브랜드 만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조언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나 가격대 설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대 설정은 제가 이거 확실한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소규모, 중소규모 브랜드들은 이제 그 사업 계획을 굉장히 부실하게 세우거나 안 세우거나 하고서는 그냥 시작을 해버리고 안 세우지. 그러니까. 근데 사업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고서는 이제 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사업 계획은 뭐냐면은 비용과 이제 매출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대략 얼마나 들 것인가, 1년을 버티는데 돈이 얼마가 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만 쉬어도 뭐 한 달에 뭐 얼마가 나가고, 뭐 여기에 이제 건물을 렌트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그냥 이렇게 구획을 잡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내려면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려면은 매출이 얼마가 나야 되는 거를 그치. 이제 그때 이제 역산을 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매출을 내려면은 그 얼마의 제품은 얼마만큼 팔아야지 그 매출이 나오는지가 이제 거기서 또 역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업 계획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소규모 회사들이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짜리 제품을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몇 개를 팔았을 때 비용이 얼마가 꽂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비용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큐와 이제 뭐 그 어떤 객단가 이런 거를 설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쉽진 않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조언하는 게 브랜드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걸 바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막 뛰어들다가 좆된다. 좆된다라는 거예요. URR 된다. 근데 이게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시점이잖아. 내 생계만 하면 되잖아,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그럴 때 사부작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사업 계획을 충분히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거지,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프의 임동준이거든요. 그거냐고요? 그건 진짜 기가 막히게 엑셀로 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사람 뭐까지 하냐면 단일 품목에 있어서 이거 몇 개 생산하면 몇 개 만들었을 때까지는 똔똔이고 몇 개 만들어야 어느 정도 이익이고 이런 걸 다 엑셀로 완전히 정리해 놓더라고요. 그게 사실 파프도 어쨌든 성과를 내긴 했지만 오래된 브랜드는 대기업 아니잖아요. 출신인가? 대기업 출신 아니고 행정병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좋은 거 배웠네. 군대에서 우선 엑셀 하는 걸 잘 배운 거 같고 그거 군대 엑셀이 또 아주 정석이잖아요. 각 잡아야 되잖아요, 엑셀도. 근데 플러스 거기다 아마 본인이 공부를 했거나 홍대에서 뭔가 뭐 경영을 뭐 배웠거나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수업 듣고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경영은. 근데 그걸 대부분 안 하려고 해서 그치.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패션 브랜드, 제가 예전에 지나갔다 말씀드린 건데, 패션 브랜드는 예술과 어떤 상업, 그러니까 사업과 예술의 결합이다라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술도 되게 중요하고 사업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임동준의 케이스는 이제 사업 쪽에 대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파프가 단순히 제품력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막 이거를 지금 내가 몇 개를 더 팔지 않으면 좆된다라는 거를 머리에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지인한테 물론 파파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에티튜드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에 있어서 공격적인 느낌이 있고 그게 성공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몇 개 이상 팔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수치화가 돼서 잡히면은 그거는 머릿속에 인지가 분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막 대략 뭐 앞으로 몇 개 팔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뭐 65,000원어치를 더 팔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오늘 짜장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막 맞아. 이런 게 이게 딱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가는 길이 보다 명확해진단 말이지 이제. 명확해지면 확실히 더 빨리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거 65,000원을 더 팔려면은 어떻게 뭘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겐또가 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획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업 기획적인 접근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기획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는 아니에요. 난 아니더라. 진짜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앵간한 거 다 말아먹었잖아요. URR, YG, 너프 뭐. 서울 패션 라디오. 서울 패션 라디오는 확실히 안 말아먹었죠. 아카이브 컨텐츠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좀 기획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자, 리턴 또 하나 또 혼수 좀 주시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이랑 장사에서 어느 쪽으로 확실히 갈 건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술 쪽이라면 이게 본인이 물론 본인이 이제 막 고민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어느 순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성향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처음 이걸 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에 있어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작전주를 가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예술의 영역이라 지가 원래 좋아하는 색감, 원단, 뭐 장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아닌 완벽한 컨셉추얼 브랜드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약간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애들은. 근데 거기다 이제 더 브랜딩도 붙고 뭐 유통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면 이제 확 커지는 건데 대부분 이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대부분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야망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확 나오지 않으면 근데도 패션 브랜드를 하겠다면 빨리 장사를 더 파면서 어떤 옷을 만들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좀 가닥이 안 잡히는데 좀 어려워? 좀 더 정리해서 좀 얘기해요. 그 예를 파프로 들었으니까 계속 파프를 얘기하면 파프는 원래 그런 옷을 만들려고 했던 애들일 거예요. 물론 애초에 이제 그 사람이 디자이너가 트렌드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다 뭉쳐져가지고 그걸 만들었겠지만 그게 애초에 이미 딴 데서 좀 못 보던 옷들이잖아요. 본 듯한데 못 보는 옷이잖아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거를 내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브랜드를 하겠다고 그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뭔가 하고 있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그냥 디자인을 쫙쫙 뽑아낼 자신이 없으면은 그쪽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발걸치는 그런 예술적 지향을 하지 말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능이 없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디테일한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게 또 제 매력이잖아요. 이게 그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확실하게 그치 거시기가 있어. 제시하지 않으면 디자인적으로 야마가 있어요. 야마를 딱 제시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무신사 브랜드 물론 그것도 되게 어렵지만 무신사 브랜드 안에서 뭔가 치열하게 기획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르다. 왜냐면 가격이 싸면 지나가다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YG 러프 같은 걸 만들면 YG 러프는 100만 원이 넘어갔던 제 신발 브랜드. 그런 건 지나가다 살 수도 없다. 그치. 우리 엄마 아빠도 못 사준다. 티셔츠 종아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줄 수도 그치. 있다. 내 친구들이 사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친구들이 사주는 것도 초반은 좀 나름 큰 메리트거든요. 오픈빨.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선 또 자기가 경험이나 이런 걸 쌓아서 기획이 될 때 또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서 처음부터 너무 센 거 하려고 욕심내는 스타일들이 잘 안 된다. 그렇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에 매여 있다 보면은 이제 지금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땅에 발 딛고 사는 게 필요하다. 이게 좀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선에서 이제 또 저도 하나 또 혼자 하나 얹어드릴 게 무신사 같은데 보면 이제 되게 그 다양한 매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소위 이제 저감도 브랜드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런 곳들. 근데 그게 그런 브랜드들을 네가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근데 그 브랜드들은 거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그거밖에 못 뽑아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정도 디자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의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제조 원가, 뭐 권장 소비자가, 뭐 유통 방식, 뭐 그리고서는 타겟층, 뭐 이게 뭐 거기에다가 디자인 요소들이 일정.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정에 그 모든 것들을 조율을 했을 때 무신사의 그런 매스 브랜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에 이렇게 몰빵을 치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매스 브랜드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장사까지 잘 되는 거면은 그거는 굉장히 대단한 어떤 기획력이 들어가는 그런 그쵸. 브랜드인 거예요. 그거를 디자인이 저감도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님이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거기는 훨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커버랑 무시하는 사람 요즘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해해요. 근데 커버넛이 장사는 LMC, 뭐 디스지네보다 그 일진들 소위 무신사 일진들 중에 제일 일진이거든요. 매출은 탑이죠. 거의 300억대 나오잖아요. 다른 뭐 물론 뭐 최근 건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디스지네보다시나 LMC가 커버넛보다 멋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소주랑 콜라보도 하고 뭐 별길 다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방향이 다른 거지. 그게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물론 취향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컨슈머면은 그냥 단순 컨슈머면은 그냥 그거를 무시해도 돼. 그건 킹정 뭐 본인 취향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럼. 뭐 그건 상관없어 뭐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 이제 이게 프로의 세계로 넘어오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애들을 나는 저런 그런 짜치는 데들하고는 격이 달라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뭘 해도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걸까? 그러니까 걔네들의 디자인만 보지 말고 걔네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해보는 그런 이제 경영적인 이제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무신사 타겟 브랜드 중에 요즘에 이제 좀 뜨는 브랜드 중에 예시로 들만한 게 이제 기획을 되게 잘했다고 느꼈는 게 예일이에요. 얄레라고 부르는 예일대학교 라이센스를 받아와가지고 그렇지. 그걸 스트릿 브랜드화 했잖아요. 그냥 좀 더 그런 룩을 뭐라 그러죠? 그 프레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그냥, 스트릿이죠. 그냥 캐주얼이죠. 캐주얼. 어.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그거랑 비슷해요. 후아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브랜딩을 다르게 하고 유통을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다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적당한 그 지점을 되게 잘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아유나 뭐 티니미니 같은 그런 이지 캐주얼을 그 하고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옷인데 거기에 감도를 조금 입힌 거거든요. 이제 감도를 입히고 유통 채널을 이제 좀 돌리고 그래서 그 기성 걔네들과의 이제 다른 이제 그 타겟층을 이제 노린 거죠. 이제 요건 유통 기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제 설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얄레 같은 이제 케이스를 그냥 이제 짜치다고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제. 그거는 완전 잘한 기획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 파프나 강영이나 이런 아주 희한한 야마를 못할 거면 이쪽을 존나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그 얄레 하시는 분들이 예일 하시는 분들이 커버넛 출신에서 나왔나 뭐 나와서 그렇게 뭐 2명인가 뭐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닌데 최상원이 하는 거 아니야? 최상 그렇게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애초에 커버넛에서 장사되는 거 그 과정 이런 거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하는 분들이 이걸 또 기획하기가 또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그냥 쌩까라는 게 아니라 쉽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짱구를 돌려봐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도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짱구를 굴려보라는 거지. 그걸 느껴요. 제가 딱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URI라고 티셔츠 브랜드 조졌던 스타일이거든요. 뭐 경험 없이. 근데 확실히 내가 뭐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와 비슷한 지금 잘 하고 있는 브랜드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일해보는 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거의 필승 공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래갖고 그 더티뮤가 그래갖고 어떤 브랜드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더티뮤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잘된 사람들이 꽤 누구 많았어요. 있었어요? 아니, 대표적으로 인사이런스 있고 그리고 쿠어. 그리고 또 그 양희민 실장 거기 반달리스트도 있고. 그러니까 더티뮤 출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그 회사에 돈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제 빨아먹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더티뮤가 잘 되고 지금 잘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럼 더티뮤 제가 더티뮤 사장님이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밑에 있던 애들이 이게 대구에 보면은 대구 요식업계에 서가행국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미즈 컨테이너 계열이 있거든요. 그 둘 다 이게 대구가 현금이 도는 데라서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요식업이 트렌디한 요식업 팍 뜨기가 되게 좋은 도시.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그 요즘에 까데오 때문에 대구 몇 번 가면서 좀 알게 된 건데 뭐 미즈 컨테이너 계열, 서가행국 계열들이 나와가지고 또 힙한 거를 대구에 차리고 해서 대구 힙한 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구는 그런 힙한 가게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사람이 인구가 좀 적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팡 뜨기엔 되게 좋아. 왜냐면 쫙 가가지고 새로운 걸 쫙 즐기고 두 번은 안 가고. 뭐 근데 그건 되게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패션에서도 사실 그런 게 좀 이제 점점 생길 때가 되긴 됐죠. 일본 패션은 그런 게 엄청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그 라인이 뭐 뭐뭐 계열 이렇게 누구 라인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그게 밑에 사람들 문제보다는 저는 위에 사람들 문제죠. 저 문제야 정확히 같은데. 왜냐면 나가면 배신자거든. 그렇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쫌생이 같은 새끼들. 근데 그거는 이해도 돼요. 네. 그래. 데리고 있을 때도 돈도 조금 주더니만 나가는 건 또 배신자라고 하고 앉았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거 제안이었고 네 훈수 한번 또. 요즘에 그 젠틀몬스터 계열 브랜드들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2의 더티뮤 같은 느낌이군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야마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젠틀몬스터 어쨌든 글로벌리 성공한 브랜드고 거기서 뭐 브랜딩 팀이나 뭐 아트 팀이라고 팀이 그런 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나온 사람들이 편집샵을 하거나 뭐 카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고 그 젠틀몬스터가 잘하는 게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야마 있게 전달할 건지를 되게 잘하니까 그거를 거기서 일하다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 좀 대표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데가 39 숫자로 39 ETC라는 곳이거든요. 39 ETC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약간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 39 ETC 오프라인 샵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그 블레스처럼 패션 브랜드 베이스인데 쓸데없는 거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블레스는 막 30얼마짜리 40얼마짜리 그 멀티탭 나무 달린 멀티탭 같은 거 만들잖아요. 슈프림 그러니까. 그쵸. 근데 슈프림은 가져오진 않는데 뭐 그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들을 잔뜩 갖다 놔서 패션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물건들을 막 갖다 놨어요. 블레스에서 그 요 팔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갖다 놨어요. 비싸게 팔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블레스 요는 예쁘긴 예쁘다. 근데 이쁘긴 이쁘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DTP 요 예쁘긴 예쁘다. 이뻐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되게 새를 확장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 거기 출신인가요? 둘 다 이제 젠틀몬스터 출신이에요, 두 명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더 사운드굿 스토어라고 그 LP도 팔고 굿즈도 파는 거기가 브라운 브레스 출신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브라운 브레스 출신들도 나와서 잘됐다. 부부 출신들도 잘된 사람들 많지. 그 뭐 마더그라운드나 뭐 에이카 화이트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근데 그건 좀 나왔다고 하기는 좀 그런 거. 어르신들이 대장들이니까. 이건 그렇다 쳐요. 아니 오너 출신인데 나왔잖아. 그렇다. 어쨌든 그리고 둘 플러스 뭐 반스 마케팅팀 팀장님도 거기 출신이고. 최진수 팀장님도 거기 출신이고. 그 집이 멋있어요. 제가 그 가본 건 아닌데. 인스타로 보면 죽이잖아요. 그 집이 감도가 고감도더라고. 그러니까요. 좋더만. 거기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우리 집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가 더 좋아요. 거기 뷰 이기기가 좀 어려워. 사운드그 스토어도 이제 그쪽 출신이고 그쪽 출신들이 또 여러 명 이렇게 퍼져가지고 시내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흡사한 거를 하고 있는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거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진짜로 무조건 도움이 돼. 그리고 가서 이제 단순히 뭐 일을 족같이 주네 막 뭐 어쩌고 그렇게 투덜투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원래 거기 들어가기로 했던 그 목적 이게 왜 잘 되는 것인가의 그 기술적인 그 방법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하고 오는 것이 그쵸.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당연히 주니어거나 아니면 인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인턴 가면 분명히 뭐 개잡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청소에 안 시키 뭐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겠지 요즘에. 뭐 인간 이하로 보죠.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뭐 인간 이하까지 모르겠지만 뭐 단순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잡무. 그렇지.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이게 내가 왜 이 잡무를 왜 하고 있는지 이거 왜 쟤네들이 이걸 나한테 왜 시켰는지 같은 거 파악하고 왜 시킨 그 근본적인 프로젝트 이유 같은 것도 잘 보고 왜냐면 내가 이 잡무를 맡으면서 걔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이런 거 뭐예요 조사 리서치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리서치를 좀 더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방향을 좀 더 날카롭게 해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더 그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윗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잘 하면 다 배우기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뭐 기회 되면 일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돈도 벌고 뭐 많이는 못 벌겠지만 돈은 씨발 까먹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일하면 주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어디서 엄청 터질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처음 이거 서페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부분은 가능성이 되게 있고 어느 부분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그런 활로들이 이렇게 열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잘 못 내고 이제 옛날보다 그런 것 같아. 뭐 너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도 그래요. 나는 내 스스로 요즘에 어떤 트렌드라든지 방식을 내가 제대로 잘 못 읽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중간 과정을 못 읽으니까 그냥 그게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성공했네 이렇게 보이는 거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브랜드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리겠죠. 어린 분들이면 왜냐면 저희 또래인데 새로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희만큼 짬쳐서 다 알 거고 어린 친구들은 트렌드는 되게 민감하게 잘 볼 텐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젊을 거라고 가정하고 트렌드는 빠르지만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형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자, 하나만 더 저는 마지막 하나인데 그게 원래 그 자영업자들은 그 은행들이 신용을 잘 안 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캐피탈 많이 쓰는데 캐피탈 쓰면 족됩니다. 그냥 연리가 한 10몇 % 되는 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10벌 팔아야 될 거 12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고 투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분을 떼어주고서는 당장 이렇게 상환하지 않는 이제 그 투자를 받는 게 좋은데 투자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업 기획을 할 때 빚지어가지고서는 운영할 생각 자체를 그냥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투자도 못 받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초반에.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그 최소 스펙을 가지고서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그 소규모 이제 투자 그런 그 VC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한 3천, 5천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 달러로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VC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못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심사 조건에 부합할 만한 자료만 갖추면은 그러면은 또 잘하면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안 되지. 너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빚을 질 생각을 하면 그래 1금융까지는 봐주겠는데 개인 사업자는 1금융에서 정말 대출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빚을 지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대출은 그냥 포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점핑을 위해 가지고선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설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VC는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VC마다 심사 기준은 달라. 그런데 그 VC들이 어느 VC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 VC들이 뭐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갖고 사업 계획을 하란 말이죠. 네이버에다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그냥 뭐 엔젤 투자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찾아보면 돼. 이거 나와요? 네이버에서 나와요? 있어요. 뭐 무슨 그런 거 있거든. 뭐 풀뿌리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 여러 명이서 투자하는 거 뭐 있죠? 그 와디즈에서도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인데 펀딩이 그래. 원래 크라우드 펀딩에 맞는 의미인 거죠. 이제 대중들이 이제 어떤 그 정량화할 수 없을 만한 사업에 이제 소액을 투자를 하는 거. 대중이 모여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런 거. 그런 걸로 게 있답니다. 그런 걸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라 2금융까지 가가지고서 빚지면은 좆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금융에서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1금융에서는 그 돈이 잘 안 나오니까 개인 사업자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2금융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져요. 많아요? 많아요. 2금융까지 이제 그냥 급하니까 이제 다음 시즌 이제 때려야 되니까 이제 다음 시즌 이제 발주 넣으려면은 이제 지금 뭐 요즘에는 그래도 2거래 정산까지는 해주는데 옛날에는 막 2기거래 정산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주 안 넣으면은 그러면 제품 뭐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은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발주 넣어야 되니까 이제 2금융 땡겨가지고서는 넣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진짜 10장 팔아야 되고 12장 팔아야 된다니까. 이제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빚을 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쉽지 않죠. 돈 돌아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3천 정도 알바해서 모아라.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모아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갖고 뭐 진짜 지금 뭐 1월에 이렇게 발주를 SS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원 거가 이제 11, 12월에 판 게 이제 그 유통사에서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서는 1월에 현찰이 없어. 근데 2월에는 현찰 많이 생겨. 근데 2월에 현찰 생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거 많이 땡기거든. 얼마 전에 모 편집샵에서 옷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제가 막 옷도 막 열심히 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서파를 잘 보고 있다고 줘줘가지고 약간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데 이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 무신사 스튜디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너한테 조언을 들어? 왜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웃으면 어떡해? 우리 컨텐츠 뭐가 돼 그럼 지금? 뭐 형편없지 뭐. 그럴 수 있죠.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얘기를 최대한 해드렸는데 이게 저 느낀 건 이게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받아들이거나 바로 태세 전환을 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언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거를 이게 물론 지금 저희가 되게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편 얘기하지만 보시고선 진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조언이 필요하면 서울 패션 라디오 단톡방이나 그래 오픈 카톡방이나 우리 단톡방 들어와. 우리 단톡방 들어오면은 훈수 두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데 훈수 두고 싶어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세일 정보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분 노력이 대단해요. 진짜. 근데 그분 아마 저희 말고도 그런 방들에서 하실 거예요. 아주 뭔가 몇 년째 하루 종일 세일 정보만 올리는 훌륭한 분이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 혼자 머리 싸매고서는 이렇게 고민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막 되도 않는 답변 결론에 다다르지 말고 이렇게 뭔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은 남말을 수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남말을 일단 들어봐야 돼. 들어는 봐야지. 들어봐가지고 이거를 먼저 갔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결론에 다다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는 보고 그거를 네 생각하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된단 말이지. 그러면 확실한 건 지금 시작하나 5년 전에 시작하나 제가 똑같이 시작해도 형식 방식은 다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아가지고 확실히 남의 말 듣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씨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책임지지 뭐 했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뭘 해도. 결론은 책임지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좀 남의 말을 좀 많이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 또 그 네가 몰랐던 그런 영역도 이제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요. 완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오지게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맨날 했었는데 텔레포트는 사실은 브랜드 패션 브랜드가 아니니까 그냥 거래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만 그 전에 브랜드 할 때마다 말아먹은 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남의 얘기 안 듣. 윤수 형이 맨날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고 별로예요. 별로의 스타일입니다. 그거 왜 근데 그런 거지? YG 노부터 잘 될 것 같았어요? 아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와 얘기하자면 저는 그거는 100% 망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 시장이 아예 없다고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이제 수입품을 사지 왜냐면 국산품은 안 산다라고 봤었어요. 맞아요. 아니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면서 인스타를 봤는데 멋있더라고. 잘했더라고요. 디자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 유명 브랜드 이제 뭐 좀 뽐낼 만한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UR 할 때는요? 나는 근데 UR에는 잘 될 것 같았거든. 그 그래픽이나 비주얼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갔던 거야 그게.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젊어서 가 있던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더 스토리 같은 이제 그런 감도 이제 그렇게 잘 되던 시절. 더 스토리하면 류탄이지. 그러니까 뭐 더 스토리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잘 되던 거 그 뭐냐 그 개구리 그려져 있던 거 그거. 와이웍스. 그건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감도가 잘 되던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야 돼 장사를 하려면은. 근데 거기에서 내가 보기엔 너무 갔었던 것 같아 이제. 가격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신사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시장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감도도 너무 높으니까 아다리가 좀 안 맞았던 것 같긴 해요. 그 마진을 다 태워가지고서는 그렇게 감도 가격까지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감도가 너무 고감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감도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티를 제가 그 당시에 대충 이게 수수료 뭐 편집샵 수수료 30% 해야 되고 원가 30%고 내 거 돈 30% 먹어야 돼서 대충 3배치잖아요. 그거조차 몰라가지고 티를 12,000원을 만들어서 18,000원에 팔았거든요. 1,000장 넘게 팔았어요. 존나 잘 팔려. 다 3만원대인데 18,000원이니까. 그리고 딱 까보니까 몇 백도 안 남아서 1,000장 팔았는데. 씨발 한 달 내내 막 존나 택배 싸고 그랬는데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계획이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좆대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아까 그 대출 받지 말라고 그랬죠? 저 아는 사람이 투자 준다고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서 원단 막 셀비지 원단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했다가 그 사람이 투자 안 해줘가지고 다음 시즌 못하고 망했어요. 그렇지. 정사는 투자는 돈이 들어야 투자가 된 거예요. 야, 내가 다 했네. 다 아는 사람이구만 이거 다. 남천동 살지. 다 아는 사람이네 여기. 자 여러분들은 부디 시행착오를 줄이셔서 우리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전반기를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승준 정성호 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